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동반자가 되고 싶은 투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여소야대의 의회 구조를 갖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는 협상에 의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의 상황과 만약에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2011년의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마다 부채 한도 대치로 인해 미국의 신용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월에는 미국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부채 한도인 31조 1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는 6월 1일까지 미국의 현금 보유고가 소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수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월드뱅크, 미국 재무부, 의회 조사처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부채 상한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부채 상한선 조정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960년 이후로 78번이나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2023년 토론에서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부채 수준 상승이 불안정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 영향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보유 채권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미국이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과 기업 및 가계의 차입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소비와 새로운 채권 인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은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우울한 경제 상황이 이미 예견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신용도 하락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국채의 디폴트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채는 담보로 고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채 상환이 투자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가격이 급락하고 수요가 급감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투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상황을 보면 채무 불이행은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금리가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저는 재무부의 부채 상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부채 상한선이 인상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거의 바닥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기준으로 재무부 일반 계정은 1,55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 회계가 5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재무부는 이번 분기에 7,26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번 분기 말에는 5,500억 달러의 현 잔고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두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은 2011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수년 동안 재무 상한선 교착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디폴트를 해결하기 위해 제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채무 불이행의 잠재적 결과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침체를 초래하는 등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회는 재무부가 한동안 부채를 법정 한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부채 상한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관습처럼 재무부가 반복적으로 활동하고 정치인들이 협상해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기회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된 후 각종 정부 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거의 매년 이러한 조치에 의존해 왔으며 여기에는 부채 한도가 중단된 시기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긴박감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채 한도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무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금부터 6월 1일 X데이까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분열된 의회와 민주당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가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2001년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은 정치적 벼랑끝 전술의 결과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로부터 AA 등급을 잃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8월 2일을 포함한 4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20%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른 자산군도 2021년 엑스데이트를 전후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2021년 5월 16일부터 2011년 8월 2일 4일까지 금 가격은 1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4% 하락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10년물 수익률은 특별 조치 기간 동안 49bps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날짜 전후 49bps 하락한 것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변동폭이 훨씬 더 큰 203bps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의 이러한 반직관적인 움직임은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와 부채 한도 협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과 2023년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년과 오늘날의 재정 및 경제 환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만큼이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해 모두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회복은 느리고 미약했지만 팬데믹 이후의 회복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실업률은 2021년이 2023년보다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11년에는 안정되었지만 2023년엔 여전히 높습니다. 예산 적자는 두 해 모두 높았지만 2021년에는 감소하고 2023년에는 증가합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21년보다 현재가 훨씬 높습니다. 세계 경제는 2021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아직 회복 중이지만 이미 유럽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완만한 경기 둔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리서치 기관인 넷 데이비스 리서치사에서는 부채 한도 교착 상태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화면에서처럼 제시했습니다. 6월 1일이라는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협상을 위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부채 협상 교착 상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논의하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연말까지 미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 채무 상환일 전후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지출이 부족할 경우 디폴트와 정부 셧다운이라는 이중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업장이 시장을 주도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현재의 부채 한도 교착 상태는 2021년 상황과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주도주는 지금까지 2011년까지의 사례를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적 섹터는 언더퍼폼하고 경기 순환적 성장 섹터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어적 섹터는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의 이벤트 데이 날짜는 부채를 법정 한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2011년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 X데이트에 근접하면서 언더퍼폼했습니다. 당시 금융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유럽 국가 채무위기가 심화되어서 글로벌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며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은행 위기, 연준 정책,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염의 위험성이 각 부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경기 순환 성장 섹터의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2011년 특별 조치를 시행한 후 몇 달 동안 이런 섹터는 절대 기준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가능성은 경기 순환적 밸류 섹터에 비해서 경기 순환적 성장 섹터 수익률에 덜 위험했으며 상대적 기준으로는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 상한선 협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것입니다. 시장을 보면 S&P 500 지수가 주요 저항선인 425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교착 상태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수입니다. 거의 모든 해결 시나리오에는 경제, 특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하방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이번 사태는 시장 반응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과 2일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날입니다. 1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장이 채무불이행을 해제하기 위해 가격을 재조정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디폴트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자산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기 전에 메카시 하원의장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미국 경제 둔화에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경우에 주식과 미 국채의 하방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주식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성장주로 피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낙관론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가치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